안녕하십니까.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최병욱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정부 과제에 대한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국방도 튼튼한 안보에 스마트한 혁신을 위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수행해 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방의 4년간의 성과 되짚어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강한 힘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과 국방 운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방부 한현수 기획조정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한현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관련 내용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 기획조정실 하면 국방부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기획과 조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지난 4년간의 평가, 어떻게 평가하시겠는지요? 예, 지난 4년 동안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 9.19 군사 합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병역문화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도 병력 50만 감축에 따른 인력 구조 재설계,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확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적용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실장님, 국방개혁 말씀하셨는데 국방개혁 중에 보면 이제 병력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2년까지 50만 병력으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또 거기에 따른 전력의 공백, 전투력 공백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병력 자원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2017년 저희들 병력 61.8만 명에서 2022년에 50만 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13.5만 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육군 병력 11.8만 명을 감축을 해서 내년에는 36.5만 명이 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무기 체계가 전력 증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 숙련된 간부의 필요성이 정대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병 30만, 간부 20만의 6대4 구조로 인력 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이러한 병력 감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투부대에는 간부를 정원하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을 정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부 증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간부 증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력 구조도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과거의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초급 장교를 대량으로 초급 간부를 대량으로 획득을 해서 단기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초급 간부의 수급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서 적정하게 획득을 하고 장기 활용하는 구조로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내년까지 중소위 하사의 인력은 약 6천 명 감축하는 대신에 중령, 소령, 특히 상사의 인력을 약 10,000명 정원을 한 항아리형 병력 구조로 인력 구조를 전환을 합니다. 중간 계층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군요. 예, 허리를 보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아울러서 여군 인력도 많이 정원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5,000명을 정원을 했는데 내년에 1,500명을 추가 정원을 해서 전체 간부 중에 여성 인력이 약 8.8%를 차지하게 되고 근무 분야도 전투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인력 구조도 좀 바꾸고 간부도 확충하고 여군도 많이 늘어나네요. 예. 그러면 민간 인력도 중요한데 민간 인력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전투 분야는 간부를 늘리고 비전투 분야, 군수, 시설, 행정 업무 등에는 기존의 현역이 담당하던 업무를 군무원으로 과감하게 전환합니다. 2017년에
군무원 정원이 2만 6천 명이었는데 현재까지 1만 4천 명을 늘려서 금년에 군무원 정원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 내년에 약 4,500명 정도를 추가 정원을 해서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실장님, 국방부 본부 차원의 문민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을 하고 군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본부의 주요 직위에 대해서 문민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실장급 직위 중에 기존에 예비역이 보임하고 있던 3개 직위에 대해 민간 전문가나 공무원을 보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기획관의 연구원 출신 박사를 임용을 했고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을 기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 자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였고 과장급 직위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정책과장 등 4개의 직위를 공무원 직위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직무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말고도 국방부 직할부대도 있고요. 또 각군 사관학교도 있고 국방대학교도 있는데 여기도 문민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중에 비전투 부대의 기관장을 문민 전환 군무원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 자리 중에 5개 자리를 추진을 하였고 내년까지 재정단, 복지단 등 4개의 자리를 추가로 군무원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관학교 그리고 국방대학교에 민간 교수 임용을 확대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인력 분야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봅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실장 그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국방 예산 편성인데 벌써 지난해 5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올해 편성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분야별 편성의 원칙과 방향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금년도 국방 예산은 52조 8천억 원으로 17년 국방 예산 40조 3천억 원 대비해서 12.5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 기간 중에 연평균 증가율이 7%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에 10조 원을 증액할 때 평균 6년이 걸렸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3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튼튼한 군사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위력 개선비는 금년도 약 17조 원으로 17년 대비 약 5조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면은 핵 WMD 대응 태세, 전자권 조기 전환을 위한 전력 증강,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국내 방산 업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방 R&D 예산을 4조 3천억 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운영비도 금년도에 약 36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튼튼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장병의 사기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52조 8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에 보면 병사들에 대한 예산 투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뭐 애국페이, 열정페이 비슷하게 헌신에 대해서 예산적인 뒷받침은 없었는데 이 부분 더 좀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현 정부 들어서 20대 초반에 중요한 시기를 군에서 헌신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병 봉급을 인상하고 공무상 부상 치료비를 지원 확대했으며 군 복무 중에 자기 개발 지원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먼저 병사들 보험급의 경우에는 17년도에 21만 6천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병보험급이 60만 8,5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 벌써 3배가 올랐군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 6,100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7년에 10,000원이었었는데 네. 금년도에 4만 7천 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병사들이 부상으로 민간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진료비 중에 70%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보장을 하고 나머지 30% 중에 20%는 병사 군 단체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부담은 10%로 대폭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들의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학, 자격증 취득 등의 경우에 병사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교 원급 강좌를 수강할 경우에 수강료의 50%인 6만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사의 급여 또 의료 부분 또 자기개발 지원에 대해서 그 예산 투자가 꽤 많이 늘어났다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장병 또 개인도 그렇고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인 것 같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일 텐데 많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예, 현 정부 들어서 저희들 먼저 피복의 경우에 동절기에 패딩형 동계 점프, 여름철 하절기의 경우에는 하절기형 컴뱃 셔츠를 추가로 보급을 했고 병사 1인당 개인용품 월 지급액을 금년의 경우에 16,500원으로 대폭 증가를 시켜서 병사들의 선호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급식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연평균 4.8%씩 증가를 시켜서 기본 급식비가 금년도에는 8,7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급식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기본 급식비를 10,000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고 급식 시스템도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병영생활관도 기존의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의 침대형으로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고 현재까지 242동을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43동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의식주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국방 본연의 임무로 보면 군사 대비 태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Fight tonight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그 발전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희들 군사 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교육 훈련, 군수, 경계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훈련 분야에는 AR, VR 등 가상 모의 기법을 군 훈련에 적용해서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했고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추가로 도입을 하고 분단급 과학화 훈련장 구축을 통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가 전력화됨에 따라서 성과 기반 군수 제도 등을 확대 도입해서 군수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최근에 해강한 주둔지 경계 체제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CCTV를 추가로 구매 설치를 하고 주둔지, 초소의 울타리 등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300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네. 군사 대비 태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실장 이번 주제는 이제 정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 국방부가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 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정보화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 부대에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AI를 접목한 지능 정보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방어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지능형이 많이 얘기가 앞에 붙는데 지능형 도시도 나오고 지능형 아파트도 나오고요. 예. 지능형 부대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부응을 해서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군 부대에 적용을 해서 군 부대 현황을 가시화하고 작전 현황을 입체적으로 가시화해서 전체적인 병영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3단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먼저 1단계는 하드웨어인 기반 체제를 구축하고 2단계에는 소프트웨어인 응용 체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3단계에는 이 성과들을 분석해서 다른 부대로 확산하는 이런 사업 형태를 띱니다. 공군의 경우에 2017년부터 서산에 있는 20 전투 비행단을 대상으로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을 했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하고 있고 타 부대로 확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의 경우에 관제탑을 활주로 중심으로 360도로 전체로 가시화를 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활주로의 감시 체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에서는 구사단, 해군에서는 2함대에서 1단계인 하드웨어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첨단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군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범정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할 거고 저는 민간하고 협력도 필요할 텐데 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경우에도 산하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이 기술들을 전 국민에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기부 산하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협업을 해서 평가원 내에 국방 ICT 지원단을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단을 통해서 AI의 소요를 기획을 하고 향후에 사업 관리까지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 내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CT 지원단을 모체로 하고 이를 통해서 민간 대학, 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군 내에 분야별 AI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 빅데이터도 말씀하시고 AI도 말씀하셨는데 분야별로 AI 적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국가 AI 추진 전략에 맞추어서 각 분야별로 시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경계 체제의 경우에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표적의 인식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야의 경우에도 다출처 영상 정보 체계를 지금 현재 구축 중인데, 이것은 다양한 영상 정보 자산들을 융복합해서 표적에 대한 감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영상을 AI 기법을 적용해서 판독하고 또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군수 분야의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법을 정비 분야에 적용을 해서 수리 부속의 적정 소요를 산출하고 정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이제 경계 또 정보, 의료, 군수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게 뭐 좀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계획은 어떻게 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러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분석하고
향후의 AI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5월 달에 이 상황들을 전체 분석한 이후 AI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ICT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향후에 국방 AI 도입 전략이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AI를 군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군의 데이터는 보안으로 네. 많이 묶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데이터 맵을 구축을 해서 이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식별을 하고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아유, 뭐 그렇군요. 조금 주제를 좀 바꾸면 안보에서도 사이버 안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4년간의 사이버 안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대응 능력은 많이 향상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저희들 국방부에서도 2010년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이래로 사이버 대비 태세를 강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이버 사령부를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개편을 했고 각군 본부 차원에서 사이버 작전 센터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작전사급 이하 부대의 현장 대비 태세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양성을 위해서 19년도에는 현역들의 경우에 사이버 특기를, 군무원의 경우에 사이버 직렬을 작년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버 전사의 인력 풀을 일정 부분 획득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이버 직무 표준을 직급별, 계급별로 정립을 해서 사이버 전사들을 정예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중에는 사이버 공방 훈련장을 구축을 하고 실전적인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 다양한 정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한현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국방홍보원의 특별 대담 시리즈 달라진 국방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말하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을 통해 강한 힘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과 국방 운영에 대해 지난 성과와 남은 과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방력이 한 차원 더 높게 증강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